우공이산 10분 요약 제22화 민주주의와 투자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될 때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때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투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잘 발굴하셔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07년 여름 처음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입문하면서 주식과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첫 투자를 했던 종목은 정말 확신에 찬 매수가 결국 고점 매수였고 이후에 20%에서 30% 주가가 떨어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 똑같은 패턴을 겪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화된 금리 인하가 각국에서 단행됐었죠. 2008년 10월 28일 코스피 892포인트 저점을 찍고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유럽 피그스 사태, 미국 국가 신용등급 첫 강등, 미중 패권 다툼 본격화 등등 많은 굴곡을 지났고요. 나빴던 때도 있었지만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성장 사이클과 우리 자동차 산업의 위상 변화가 주식시장에 획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방송 경력을 쌓아 나갔고 경제에 대해서 금융 IT 공학 석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갔었죠.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험도 쌓아 나가면서 펀드 투자도 해보고 또 중국 본토 해외 직접 투자도 해보고 나름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패닉을 겪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들썩이기 직전 2020년 1월 제가 제대로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결심을 했었는데 때마침 좋은 타이밍을 제가 잡았던 거더라고요. 첫 원금을 투입했었던 때는 코스피 지수 2200선 중반대였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정말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증시였는데 2020년 3월에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수가 1400대까지 진입하는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당시에 지수가 매일매일 뚝 떨어져서 1800에서 1900선 깰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럭저럭 멘탈을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 진짜 1500포인트를 깨버리니까 이러다가 1100포인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제 주식 투자 원금도 당시에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투자를 시작해 보겠다고 했고 위기가 왔다면 주식시장에선 그게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입하면서 단가를 더 낮췄었죠.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려니까 운 좋게도 위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또다시 보게 된 전 세계의 공조화된 금리 인하 정책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었죠. 지금이 제대로 투자할 시기라는 걸요. 전염병으로 세상이 뒤집어졌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국에서 유례 없는 낮은 금리로 일제히 떨어뜨리는 행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반 동안 저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보유 기간을 갖고 하나의 종목만을 매수해서 목표가, 즉 매수가의 2배 이상 주가가 오면 파는 전략을 고수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총 5번 성공했었거든요. 매일 방송을 하는 저에겐 이렇게 보유 기간을 반년 이상 가져가는 중기 전략이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메시지를 뽑아서 그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 중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을 골라서 딱 하나에 올인했었죠. 하나만 매수해서 올인한다고 해서 몰빵 투자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좌를 살리는 건 결국에 단 하나의 종목이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중심주, 핵심주,
단 하나를 잘 골라내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집중력,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관리하고 털어내고 나면 또 하나 딱 골라내면 되니까 그 작업 자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여러 개 비교해서 딱 하나 제대로 된 거 잘 골라서 잘 사는 거, 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핑에서도 투자에서도요. 그리고 제 철칙은 내가 본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는 한 6개월은 보유하자라는 것이었고, 최대한 낮게 잡아서 매수가를 자신 있는 가격이 올 때만 공략해서 수익률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종목 6개월에서 9개월 보유, 매수가 최대한 낮게 지지선으로 보는 중요한 가격대에서 잡기, 이 두 가지 규칙을 확립했죠. 그러려면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했고, 매수가도 최대한 낮게, 절대 섣부르게 종목을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샀었죠. 이 2배의 수익에 4번의 성공, 정말 달콤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정말 나는 주식에 이제 도가 텄나 보다. 진짜 이 정도면은 전국에서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여름 고강도 긴축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매번 성공할 것 같았던 저의 투자는 짧은 기간에, 정말 몇 달 사이에, 한 2~3달 사이에 2배의 수익에 성공했었던 제 5번째 2배 종목 땡땡땡땡이라는 바이오주에 다시 한번 수익을 보고 나서 곧장 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는데요. 수익을 크게 본 종목에 또 들어갔다? 왠지 예감이 오시죠? 이렇게 투자에 대한 오만이 하늘을 찔러서 제가 정말 그 중요한 금리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과욕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들어가 버린 것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의 높았던 엄청난 수익률은 그렇게 힘없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달디 달았던 수익의 기쁨은 모두 사라져 버렸죠. 바이오주의 하락 구간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와 경험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아직 저의 투자는 끝나지 않았고요.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정말 그 바닥까지 떨어졌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도 주력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1분기에는 꽤 괜찮았지만 제가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 준비를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저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7년째 계속 해외 비과세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 계좌당 원금 3천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한데 저희 집 4인 가족 앞으로 하나씩 뚫어서 꾸준하게 불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윳돈을 모아서 하는 종잣돈 모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1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몇 년 만에 오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2027년 만기가 되는 이 해외 비과세 펀드도 무언가의 종잣돈이 되어줄 돈으로 수익을 붙여가면서 지금 잘 모으고 있고요. 2027년 12월 말에 금융위기가 딱 그때 도래하지 않는 한은 제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익이 한 지금 정도 선에서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펀드 적립식 투자와 종잣돈 모으기,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종잣돈을 재미나게 모아 나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걸어보는데요. 바로 2020년대 중요한 사이클을 타고 있는 모빌리티, 그 가운데 배터리주 줍줍 투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제 종잣돈 모으기와 불리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배터리주 적금에 들어갔습니다. 자, 올해부터 제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태도로 꾸준하게 모아나갈 배터리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박순혁 작가의 8대 종목 모두 샀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기차 캐즘 구간에 야무지고 부지런하게 제가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배터리의 성장 사이클에 정점이 올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선 첫째,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성장 사이클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기후변화는 전 세계 지상 최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점. 둘째, K배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은 캐파, 양극재 기술력, 리튬의 추출 기술, 미국의 탈중국 니즈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셋째, 추가 증설 가능성과 리튬 가격이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이에 따른 실적 성장세에 대한 믿음인데요. 마지막으로 배터리주들이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을 아주 크게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사는 매수가가 자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지난주 5023TV에서 시민과 역사는 결국 옳은 길로 간다는 하나의 믿음과 내가 거의 옳지만 간혹 틀릴 수 있다. 반대편 의견은 절대 악은 아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하나의 태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투자도 똑같이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주식은 옳은 길로 갈 것이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옳지만 간혹 틀릴 때 그때 옳은 답으로 보이는 주식과 시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혐오와 증오는 민주주의도 투자도 퇴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투자 관점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이밍이 왔을 때는 축하하고 나의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 가격을 확보해야 하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혜자가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되는지 혹은 균열이 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옳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후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박순혁 작가가 설명하는 투자에 성공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공감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어차피 5%, 10%만 성공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제로섬 게임이라거나 제한된 사람만 수익 보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길 수도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단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실 기업이거나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가 경쟁 관계로 내몰리는 그런 내러티브의 변화가 생기거나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은 여전히 넓고 깊은 경제적 혜자를 갖췄습니다. 완성품인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를 만드는 최고의 기업 에코프로비엠,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력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엔솔의 소재를 공급하고 지분을 대거 갖고 있지만 더 싼 LG화학, 또 하나의 배터리셀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의 소재를 공급하는 계열사를 갖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양극재와 전구체 담당인 포스코퓨처엠, 마지막으로 나노 신소재까지 전기차 캐즘의 시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점유율과 경쟁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일본 배터리셀 파나소닉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벨기에 양극재 기업 유미코어는 적자가 내후년까지 누적될 전망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그 기간 계속해서 기술력을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은 최소 3년이라고 박순혁 작가는 말합니다. 한 사이클을 보낼 수 있는 넉넉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터 린치도 4, 5년 내에 수익 나는 종목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워런 버핏은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을 보면 투자라는 건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시간이라고 얘기할까요? 매달 매년 수익률로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경제적 혜자를 갖춘 우량한 기업을 골라낼 안목을 갖추고 또 얼마든지 진득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투자의 무기가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친구들은 모두 다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주식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망하는 지름길이야 라고 설파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진정한 부는 50대, 60대, 70대에 오는 거란다 라고 모두가 주식 예찬론을 펼치게 되겠죠. 주식 계좌는 투자 계좌와 투기 계좌로 나누어서 관리해라. 박순혁 작가가 거듭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투자는 싸게 사서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벅벅 끼는 바닥은 3년 동안 진행될 수 있죠. 이후에는 몇 배고 수익이 날 수 있고 그걸 기다리는 게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는 상승 초기에 올라타는 방식인데 상승 초기를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장색 때 이런 투자 전략을 펼쳤던 거였고 올 상반기에 단기 매매에 집중했던 방식도 역시 투기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와 투기를 계좌로 나누어 뒀다면 투자에서 투기로 가거나 혹은 투기에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배터리 8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고요. 해외 비과세 펀드도 10년 장기 투자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증여용 계좌도 조금씩 모아나가서 크게 키워줄 생각입니다. 이건 역시 투자겠죠? 투기 계좌는 또다시 위기가 온다면 본격적으로 열어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 투자사 생활을 또 재미나게 한번 또 오픈해 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5024 10분 요약,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정치, 경제적 식견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생활 구독자 그리고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